강남 한복판의 대형 은행 지점 유리문이 열리며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이 들어섰어요. 이만복, 78세인 그는 구겨진 모자를 쓰고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입구 직원의 인사는 기계적이었어요. 노인의 차림새를 힐끔 본 뒤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만복은 느린 걸음으로 번호표 발급기로 향했어요. 관절염으로 굳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78번이시군요. 안내 직원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로비에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과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노인의 초라한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은행에 와도 되나? 한 부인이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요즘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이만복은 들은 척하지 않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경비원 박성배가 다가왔어요. 63세인 그는 낡은 제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복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박성배만이 그에게 친절을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창구에서는 28세 최은지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고객을 기다리게 하고 있었어요. 권태로운 표정으로 업무를 대충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고객님. 스피커에서 번호가 호출될 때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부지점장 박가영이 로비를 둘러보며 걸어다녔어요. 35세인 그녀는 효율성만 중시했고 고객의 편의보다는 성과 지표만 신경 썼어요. 고객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지점장 정기섭은 사무실에서 여러 모니터를 켜놓고 실적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45세인 그는 명품 시계를 차고 권위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관리했습니다. 이번 달 목표 달성률이 아직 부족하군. 그에게 직원들은 실적을 내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69번 고객님, 70번 고객님, 번호가 하나씩 올라갔어요. 주변 고객들은 점점 조급해했지만 이만복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은행 업무가 왜 이렇게 느려?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최은지는 여전히 휴대폰을 확인하며 대충 업무를 처리했어요. 개인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74번 고객님, 75번 고객님, 드디어 노인의 차례가 임박했어요. 76번 고객님, 이제 2명만 더 지나면 이만복의 차례였어요. 아 진짜 저런 분이 창구 가면 시간 오래 걸리겠네. 복잡한 업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몇몇 고객이 속삭였어요. 이만복은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77번 고객님, 한 명 더 지나갔어요. 이만복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어요. 박성배가 다가와 부축해 주려 했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노인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최은지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어려운 고객이네. 이만복은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창구로 향했어요.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부지점장 박가영도 상황을 지켜보며 걱정했어요. 노인 고객이 창구를 오래 차지하면 다른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게 뻔했거든요. 지점장 정기섭도 모니터로 상황을 확인하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시간 오래 걸리겠네. 노인 고객들은 항상 골치 아픈 존재였어요. 업무 처리도 느리고 질문도 많았거든요. 이만복이 드디어 3번 창구에 도착했어요. 최은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로비의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조급해했어요. 경비원 박성배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3번 창구로 집중되었습니다. 곧 큰 소동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초라한 노인이 수천억 대 자산을 가진 진짜 거부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겉모습에 속고 있었어요. 78번 고객님, 드디어 이만복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꽉 붙들고 천천히 창구에 앉았습니다. 최은지는 이미 짜증이 난 상태였어요. 노인이 내민 낡고 누런 통장을 보는 순간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통장을 스캔하자 컴퓨터 화면에 잔고가 떴어요. 고작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고 몇 년간 거래 내역도 없었어요. 최은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떤 업무 보시려고요? 건성으로 물으며 이미 마음속으로는 빨리 처리하고 다음 고객을 받고 싶었어요. 계좌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만복이 조용히 말했어요. 계좌 정리요? 뭘 정리하시게요? 퉁명한 말투였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고객들이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때문에 또 늦어지는 거 아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불만의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부지점장 박가영이 다가와 최은지 뒤에서 속삭였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려고 해서요. 이만복이 설명하려 했지만 최은지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다른 은행으로요? 옮길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통장에 10만 원도 안 들어 있는데 뭘 옮기시게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몇몇 고객들이 피식거렸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가져올 돈이 있어요. 이만복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지만 여전히 차분했어요. 지점장 정기섭도 사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어요. 또 복잡하게 만드네. 어르신, 정확히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가져오시려는 거예요? 여러 은행에서요. 명확한 답변이 없자 최은지는 더욱 답답해했어요. 여러 은행이요?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뒤에 기다리는 고객들의 불만도 커졌어요. 아,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점심시간도 다 지나가겠네. 로비 전체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지는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어요. 어르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요. 피해라뇨? 이만복의 눈빛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부지점장 박가영도 개입했어요. 어르신, 복잡한 업무시면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고 오셔야 해요. 간단하게 처리해 주세요. 지점장 정기섭까지 나와 상황에 개입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다른 고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아니시라면 오늘은 이만하시죠. 명령조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이만복은 서류 가방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경비원 박성배만이 그 변화를 감지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은지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어르신,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시면 나중에 오세요. 지금은 다른 고객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박가영도 한 발 더 나섰어요. 복잡한 업무는 사전 예약이 필요해요. 오늘은 이만하시고 내일 전화로 예약하세요.
정기섭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어르신 때문에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은행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방해가 되나요? 이만복이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최은지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주변 고객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우리도 바빠요. 간단한 일만 하시면 안 돼요? 경비원 박성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지점장의 눈치 때문에 나서지 못했어요. 이건 아니죠. 박성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78년을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은지는 그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간단하게 끝내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오시든지 하세요. 우리도 일이 있거든요. 이만복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젊은 시절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까요?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로비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노인을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만복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자산과 경험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노인이 다시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경비원 박성배만이 그 변화를 알아챘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만복은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어요. 낡은 지퍼가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은행 안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뭘 꺼내시는 거예요? 최은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노인이 뭔가 복잡한 서류를 꺼낼 것 같아서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이만복은 아무 대답 없이 가방 안을 뒤적였어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종이들 같았어요. 어르신, 빨리 하세요. 부지점장 박가영이 재촉했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고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로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가방까지 뒤적거리고 있네. 완전 시간 낭비야. 고객들의 불평이 거셌습니다. 이만복을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점장 정기섭은 참을성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사무실에서 나와 직접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고객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고 계세요. 강압적인 목소리였어요. 노인을 완전히 내쫓으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이만복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피해를 주고 있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정기섭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로비의 고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맞아요. 지점장님 말이 옳아요. 우리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빨리 정리하시라고 하세요. 온갖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가 노인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박성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최은지는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노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해 못하시겠어요?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세요? 무례한 말투였어요. 고객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만복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78년을 살면서 쌓인 모든 경험과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놀이터라고 하셨나요? 노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최은지가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부지점장 박가영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어르신, 직원이 말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른 분들을 생각해 주세요.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지만 결국 노인을 몰아내려는 것이었어요. 이만복은 서류 가방을 다시 닫았어요. 지퍼 소리가 다시 한번 은행 안에 울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표정에는 실망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이해하지만요. 정기섭이 가식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이만복이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은지는 그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가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례함이 극에 달했어요. 고객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다른 고객들도 거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너무 복잡해요.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못하세요? 집단 따돌림 같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노인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만복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몸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가야겠네요.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죠. 최은지가 대놓고 기뻐했어요. 드디어 골치 아픈 고객이 사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서 오세요. 박가영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마지막까지 노인을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정기섭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효율적인 은행 운영을 위해 양해 부탁드려요. 고객님들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의 말에는 노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만복은 서류 가방을 들고 창구에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바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네요.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비원 박성배만이 그 변화를 감지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볼 때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박성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지점장의 눈치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괜찮아요. 이만복이 온화하게 대답했어요. 박성배에게만은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최은지는 노인이 떠나지 않자 다시 짜증을 냈어요. 어르신, 빨리 가세요. 다음 고객이 기다리고 있어요. 참을성이 완전히 바닥난 목소리였어요. 그때 이만복이 갑자기 돌아섰어요. 창구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최은지는 깜짝 놀랐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확인이요?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최은지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만복은 서류 가방에서 하나의 종이를 꺼냈어요. 얇은 종이였지만 뭔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가영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신분증이에요. 노인이 종이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최은지가 그 종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점장 정기섭도 다가와서 종이를 확인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경비원 박성배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곧 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이만복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제 다른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은행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은지는 여전히 노인을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먼 종이 하나 꺼냈다고 달라질 게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거 말고 그냥 가세요. 정말 시간 없어요. 여전히 무례한 태도였어요. 주변 상황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점장 정기섭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한 듯 했어요. 최은지 씨, 잠깐. 정기섭이 직원을 제지하려 했지만 최은지는 듣지 않았어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로비의 고객들도 점점 더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언제까지 저러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일을 보라고요? 빨리 해결하세요. 항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최은지는 그런 고객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가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통장 보니까 잔고도 얼마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 안 돼요. 무례함이 극에 달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만복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78년을 살아온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최은지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잔고가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 말에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노인의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최은지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할아버지, 통장에 돈도 없으면서 왜 창구 막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결정적인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머, 몇몇 고객이 작은 탄식을 흘렸어요. 저런 말을 어떻게 해. 다른 사람도 황당해했습니다. 지점장 정기섭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종이를 보고 있던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최은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기섭이 급히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지점장 박가영도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르신, 죄송해요. 직원이 실수를. 박가영이 사과하려 했지만 이만복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괜찮습니다.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비원 박성배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박성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고맙습니다. 박 경비원님. 이만복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에게만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최은지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 돈도 없으면서 왜 이런 데서 시간 끌어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지점장 정기섭이 종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게...
정기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비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최은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지점장님, 뭐가 문제예요? 그냥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녀는 아직도 노인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예정이었습니다. 지점장 정기섭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들고 있는 종이에는 평범한 신분증이 아닌 특별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은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점장님,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최은지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노인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난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기섭은 종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정기섭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이만복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노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부지점장 박가영도 궁금해서 다가왔어요. 지점장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지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가영이 물었지만 정기섭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뭔 특별한 사람인가? 지점장이 왜 저렇게 당황해? 무슨 서류를 본 거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경비원 박성배만이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볼 때 큰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최은지는 여전히 노인을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어르신, 빨리 가세요. 다른 고객들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무례한 태도를 고집했습니다. 그때 이만복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나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보잘것없다기보다는 최은지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표정으로는 이미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결국 본심을 털어놓았어요. 그 말에 몇몇 고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은 너무했습니다. 이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궁금하네요. 노인의 말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최은지는 여전히 무감각했어요. 그건 그때 일이고요.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냉정한 말투였어요. 로비의 다른 고객들도 점점 노인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저 직원 너무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은 안 되지. 어르신한테 예의가 없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지점장 정기섭은 계속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서류가 진짜? 정기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진짜입니다. 이만복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기섭의 다리가 풀렸어요.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기섭이 중얼거렸어요. 부지점장 박가영이 급히 다가왔어요. 지점장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박가영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정기섭은 종이를 박가영에게 보여줬어요. 박가영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나. 박가영이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최은지는 두 사람의 반응이 이상해서 다가갔어요. 뭐예요? 뭐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최은지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만복은 서류 가방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국민은행 예금증서고요. 노인이 첫 번째 서류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신한은행 것입니다. 두 번째 서류가 나왔어요. 하나은행, 우리은행 것도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서류가 계속 나왔습니다. 창구 위에는 여러 은행의 예금 증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각각에 적힌 금액을 본 순간 최은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예금 증서들이에요. 이만복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예금 증서요? 최은지가 서류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각 증서에는 수십억 원씩의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건 가짜죠? 최은지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가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만복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기섭이 급히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각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섭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로비의 고객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모두가 창구 쪽을 바라보며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경비원 박성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 박성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전화가 끝났어요. 정기섭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진짜네. 정기섭이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예금 증서가 진짜였습니다. 이만복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이체 신청서입니다. 노인이 종이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500억 원을 이 은행으로 이체하려고 했는데요. 그 말에 은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최은지는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500억 원을 가진 거부였다니요. 500억이요? 최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만복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은행에는 맡기고 싶지 않네요. 노인의 한마디에 은행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정기섭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500억 원이라는 거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정기섭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만복은 이미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다른 은행을 알아보죠.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최은지는 그제야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최은지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제야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이만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500억이라고? 진짜 거부였구나. 저 직원 완전 망했네. 모든 시선이 창구로 쏠렸어요. 상황의 반전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지점장 정기섭은 식은땀을 흘리며 노인 앞에 다가갔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제 잘못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기섭이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만복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만 실망스럽네요.
그 한마디가 정기섭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어요. 부지점장 박가영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어요. 박가영도 고개를 숙였지만 이만복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최은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어르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만복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경비원 박성배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성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고맙습니다. 박 경비원님. 이만복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를 지켜주셨네요. 노인이 박성배를 바라보는 눈빛은 온화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박성배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만복은 서류들을 가방에 다시 넣기 시작했어요. 다른 은행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정기섭이 급히 막아섰어요. 어르신, 잠시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늦었어요. 이만복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노인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로비의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혀를 찼어요. 저런 VIP 고객을 저렇게 대하다니. 은행이 완전히 망했네.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최은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르신.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이만복은 듣지 않았어요. 그때 본사에서 급히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점장님, 본사입니다. 이만복 고객님 건으로 연락드려요. 전화를 받은 정기섭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기섭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 직원들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만복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노인이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어르신. 정기섭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만복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기회는 이미 주셨잖아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기회를 버리셨죠. 그 말에 은행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최은지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하지만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이만복은 경비원 박성배에게만 인사했어요. 박 경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유일하게 저를 인간답게 대해주셨네요. 노인의 말에 박성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박성배가 깊게 인사했어요. 이만복이 은행 문으로 향하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500억 원이라는 거액과 함께 진짜 VIP 고객이 떠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정기섭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어르신, 정말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만복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른 은행에서 환영받겠죠. 노인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특히 최은지는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곧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이만복이 은행 출입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에서 나는 단조로운 벨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여보세요. 노인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할아버지. 전화 너머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충분히 큰 소리여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지수구나. 이만복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은행 일 어떻게 되었어요? 전화 속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다, 별로 좋지 않네. 노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점장 정기섭과 직원들이 노인의 통화를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혹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왜요? 뭔 일이 있었어요? 전화 속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직원들이 좀 무례하더구나. 이만복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특히 창구 직원이 할아버지한테 돈도 없으면서 왜 창구 막느냐고 하더라. 그 말에 로비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최은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말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전화 속 목소리가 놀라서 높아졌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래, 그런 말을 들었지. 이만복이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전화 속 여성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니다, 괜찮아. 다른 은행 알아보면 되니까. 노인이 손녀를 진정시켰어요. 안 돼요.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가서 따져야겠어요. 목소리가 점점 화가 나 있었어요. 정기섭은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었습니다. 지수야, 그러지 마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이만복이 손녀를 달랬어요. 괜찮을 리 없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으셨는데 평생 아껴가며 사신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전화 속에서 울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노인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더욱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불쌍하시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저 직원들 너무 심했어.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최은지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화나요. 제가 교육청에 알아서 그 은행 전부 문제 삼을 거예요. 전화 속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육청이라고? 정기섭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교육청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 불길했습니다. 아, 지수야. 그럴 필요 없다. 할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이만복이 손녀를 진정시켰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그러세요. 너무 착하셔서 문제예요. 이번엔 제가 나서겠어요. 전화 속 목소리가 결연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은행에 맡기시려고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야겠다. 이만복이 대답했어요. 국민은행이 어떨까? 아니면 신한은행도 괜찮을 것 같고.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정기섭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경쟁은행 이름이 나오자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은행 이름이 뭐예요? 제가 신문사 기자 친구한테 연락해서 기사 내겠어요. 전화 속에서 무시무시한 말이 나왔어요. 정기섭과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은행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거였습니다. 지수야, 진정해라. 할아버지는 정말 괜찮으니까. 이만복이 다시 한번 손녀를 달랬어요. 어떤 은행이에요? 은행 이름 말씀해 주세요. 전화 속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이만복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은행을 돌아봤습니다. H은행 강남지점이야. 노인이 결국 은행 이름을 말했어요. 그 순간 정기섭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급히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정기섭이 소리쳤어요.
이만복이 전화를 잠시 멈추고 지점장을 바라봤어요.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노인이 차갑게 물었어요. 어르신,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정기섭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지점장이 뭐라고 해요? 전화 너머에서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점장이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하네. 이만복이 전화로 대답했어요. 안 돼요. 그런 기회 줄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놓고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니요? 손녀의 목소리가 화로 떨리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수 말이 맞네. 이만복이 동의했어요. 어르신, 정기섭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그 은행 가겠어요.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동료 교사들이랑 같이 갈게요. 전화 속에서 결연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사들이라고? 박가영이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교육계와 연관이 있다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수야. 아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처리할게. 이만복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손녀가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 노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겠구나. 그 말에 은행 안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긴장됐어요. 이만복이 전화를 끊고 다시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어르신? 정기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00억 이체하겠습니다. 이만복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처리해 주세요. 하지만 이 은행이 아니라 국민은행으로요. 그 말에 은행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때 마침 은행 밖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어요. 국민은행에서 온 것 같네요. 이만복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2명의 국민은행 직원이 은행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만복 고객님이신가요? 그들 중 한 명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만복이 대답했어요. 국민은행 VIP팀 김 부장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김 부장이 깊게 인사했어요. H은행 직원들은 그 모습을 부러운 듯 바라봤어요. 500억 고객에게는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뭐 했던 거지? 후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민은행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으로 오시면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실 거예요. 정중한 말투였어요. 최은지는 거의 기절할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500억이라는 거액이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정기섭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저 정말 무릎 꿇겠습니다. 하지만 이만복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노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결심했습니다. 국민은행 직원들이 이만복을 정중히 안내했어요. H은행 직원들은 그 모습을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최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무례함이 불러온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만복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잠깐.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생각해보니 이 은행에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정기섭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이만복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정기섭이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이만복은 최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 직원이 직접 사과해야 해요. 진심으로요. 노인의 말에 최은지가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고객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이만복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정기섭은 급히 최은지를 바라봤어요. 최은지, 빨리 사과해. 정기섭이 소리쳤어요. 최은지는 떨리는 다리로 노인 앞에 섰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고객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이만복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체를 진행해 보죠. 노인이 마침내 허락했어요. 은행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기섭이 감격해서 외쳤어요. 국민은행 김 부장은 아쉬워했지만 예의를 지켰어요. 언제든지 저희 은행도 고려해 주세요. 김 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이만복은 아직 마음을 완전히 돌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노인이 추가로 말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정기섭이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경비원 박성배님께 특별 보상을 해주세요. 이만복이 뜻밖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존중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 말에 박성배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박성배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이만복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정기섭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박성배님께 특별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승진도 추천하겠어요. 정기섭이 약속했어요. 이만복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체를 시작하죠. 노인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500억 원 이체가 드디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체 처리가 완료된 직후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점장 정기섭이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섭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전화 내용을 들은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부지점장 박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본사에서 조사팀이 내려온대. 정기섭이 중얼거렸어요. 고객 응대 실태 전면 조사를 한다는군. 그 말에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최은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고되는 건 아니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기섭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본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이만복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제가 본사의 양해를 구해볼게요. 그 말에 직원들이 모두 놀랐어요. 어르신, 정말이요? 최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이만복이 관대하게 말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노인의 말에 최은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감동했어요. 저런 분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지. 500억 있어도 저렇게 너그러우시다니. 우리도 배워야겠어. 존경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경비원 박성배는 이만복에게 깊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박성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박 경비원님이야말로 고마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를 지켜주셨거든요. 이만복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본사에서 온 VIP팀 직원이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앞으로 어떤 일이든 연락 주세요.
24시간 전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서비스의 시작이었어요. 정기섭은 이만복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을 존중하겠어요.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어요. 이만복은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비록 처음에는 불쾌했지만요.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박성배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요. 그 말에 박성배가 감격했어요. 할아버지. 박성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만복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어요. 노인이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 안녕히 가세요. 정기섭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만복이 대답했어요. 모든 직원이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인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은지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만복이 은행을 떠나자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멋있는 분이셨네. 저런 어르신이 계시는구나. 우리도 반성해야겠어. 감동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박성배는 이만복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박성배가 중얼거렸어요. 은행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직원이 고객 응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섭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자.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VIP처럼 대하자.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최은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도 변하겠어요. 정말로요. 진심이 담긴 결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이 은행의 고객 응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직원이 이만복을 기억하며 더욱 정중하게 고객을 모셨습니다. 특히 박성배는 본사로부터 모범 직원상을 받았어요. 평생 이런 상을 받을 줄 몰랐네. 박성배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이만복의 이야기는 은행 전체에 전설처럼 남았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요. 그날의 충격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배웠어요. 30분 후 본사 조사팀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만복의 선처 덕분에 상황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만복 고객님이 직원들을 용서해 주셨다고? 조사팀장이 놀라워했어요. 네, 모든 직원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기섭이 보고했어요. 정말 대인배시구나. 조사팀장이 감탄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이 다짐했어요. 최은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해고는 면했어요. 이만복의 선처 덕분이었습니다. 어르신께 정말 감사드려요. 최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박성배는 본사로부터 특별 표창과 함께 승진 기회를 받았어요. 이만복 어르신 덕분이야. 박성배가 감사해했어요. 그날 저녁 모든 직원이 모여 회식을 했어요. 오늘을 잊지 말자. 모든 고객을 이만복 어르신처럼 모시자.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최은지는 가장 큰 변화를 보였어요. 앞으로 절대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어요. 그날의 교훈은 은행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이만복이라는 한 노인이 남긴 교훈은 계속 이어져 갈 것이었어요. 이체 완료 소식이 본사에 전해지자 은행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점장 정기섭이 전화를 받는 순간 긴장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기섭 지점장, 이만복 고객님 건 어떻게 된 거야? 은행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다행히 이체는 완료되었습니다. 정기섭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고객님이 많이 불쾌해하셨어요. 그 말에 은행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세히 보고해. 명령조였어요. 정기섭은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최은지의 무례한 발언까지 그대로 전했습니다. 뭐라고? 돈도 없으면서 창구 막는다고 했다고? 은행장이 분노로 소리쳤어요. 미쳤나? 500억 고객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전화 너머로 은행장의 화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기섭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당장 해당 직원 해고 처리해. 아니, 기다려. 내가 직접 내려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은행장이 직접 오겠다고 했어요. 30분 후 고급 승용차에서 은행장이 내렸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권위 있는 분위기였지만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이만복 고객님 어디 계세요? 은행장이 들어서자마자 물었어요. 저기 계십니다. 정기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은행장은 이만복에게 직접 다가갔어요. 이만복 고객님, 은행장 김태현입니다. 오늘 저희 직원이 정말 무례했다고 들었어요. 은행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이만복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해결된 일이에요. 노인의 너그러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닙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은행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 은행의 기본 정신을 어긴 일입니다. 그는 최은지를 불러냈어요. 최은지 씨. 은행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은행장님. 최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객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즉시 해고입니다. 엄중한 경고였어요. 최은지는 이만복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이만복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노인의 마음씨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었어요. 은행장은 경비원 박성배도 불러왔어요. 박성배님. 네, 은행장님. 박성배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이만복 고객님께서 박성배님을 많이 칭찬하셨어요. 특별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박성배가 감격해서 인사했어요. 500만 원 특별 상여금과 함께 본사 표창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 조기 승진도 추진하겠습니다. 은행장의 약속에 박성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박성배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이만복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박성배님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존중해 주셨거든요. 노인의 칭찬에 박성배가 더욱 감격했어요. 은행장은 이만복에게 다시 정중히 인사했어요. 앞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인 전담 매니저도 배정해 드릴게요. VIP 대우의 시작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만복이 만족스럽게 답했어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진짜 대단한 일이었네. 500억 고객의 위력이구나. 저 어르신 정말 멋있어.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정기섭은 이만복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어요. 진심이 담긴 다짐이었어요. 믿겠어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세요.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노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만복은 경비원 박성배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박성배님 건강하세요. 좋은 분을 만나서 기뻤어요. 노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평생 기억하겠어요. 박성배가 깊게 인사했어요. 이만복이 은행을 떠나려 할 때 모든 직원이 배웅에 나섰어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했습니다. 정중한 인사가 이어졌어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감동이 남았어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만복이라는 한 노인이 남긴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어요. 오늘 일을 잊지 마세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최은지는 가장 앞자리에서 교육을 들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모든 분이 교훈으로 삼아주세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성배는 본사 표창을 받고 승진 통보를 받았어요. 이만복 어르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박성배가 감격해했어요. 정기섭은 다른 지점장들에게 오늘의 사례를 공유했어요. 고객 응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반성이었어요. 그날부터 H은행은 완전히 새로운 은행이 되었어요. 모든 직원이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고객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보였어요. 이만복 어르신을 생각하며 모시자. 이것이 새로운 구호가 되었어요. 몇 주 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이 지점이 1위를 기록했어요. 이만복 효과네. 직원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본사에서도 이 지점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본사 임원이 물었어요. 한 분의 고객이 우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정기섭이 대답했어요. 이만복의 이야기는 은행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모든 지점에서 고객 응대 교육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사 교육팀이 설명했어요. 최은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만복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고객을 존중하자. 그녀의 새로운 좌우명이었어요. 박성배는 본사 고객 서비스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평생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모든 게 이만복 어르신 덕분이에요. 박성배가 늘 감사해했어요. 은행장도 정기적으로 이 지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만복 고객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항상 안부를 물었어요. 정기적으로 오시고 계세요. 정기섭이 보고했어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세요. 은행장이 당부했어요. 이만복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어요. 한 노인의 품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로 말이에요. 이만복이 은행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H은행 강남 지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직원들의 고객 응대 태도였어요. 모든 직원이 고객을 정중하게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예전의 건성스러운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인 고객이 오면 더욱 세심하게 응대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진심 어린 배려였어요.
경비원 박성배는 본사 표창을 받았어요. 가슴에 달린 표창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만복 어르신 덕분이야. 박성배가 표창장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뿐이지. 그의 얼굴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지점장 정기섭도 크게 변했어요. 모든 고객이 소중합니다.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하지 마세요. 직원 교육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이만복 고객님 사례를 잊지 마세요. 정기섭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부지점장 박가영도 달라졌어요.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에요. 효율성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거든요. 그녀의 경영 철학이 바뀌었어요. 은행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어요.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H은행.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만복의 교훈이 담긴 문구였어요. 어느 날 이만복이 다시 은행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손녀 김지수와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 은행이에요? 32세인 김지수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인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래, 여기야. 이만복이 대답했어요. 박성배가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할아버지, 다시 오셨네요. 박성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배님. 이만복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손녀 지수예요. 안녕하세요. 김지수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김지수의 말에 박성배가 겸손해했어요. 최은지도 급히 달려왔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정말 반가워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만복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노인이 최은지의 변화를 인정해 주었어요. 네, 어르신 덕분이에요. 최은지가 고마워했어요. 매일 어르신 말씀을 기억하며 일해요. 그녀의 변화는 진짜였어요. 지점장 정기섭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 은행이 많이 달라졌죠? 정기섭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말 좋아졌어요. 이만복이 만족스럽게 답했어요. 김지수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셨구나. 정말 자랑스러워요. 손녀의 말에 이만복이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지. 노인의 겸손함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그날 이만복은 추가로 300억을 더 이체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은행장이 직접 와서 인사했어요. 이 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어요. 이만복이 은행을 떠날 때 모든 직원이 깍듯하게 배웅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정성 어린 인사가 이어졌어요. 박성배는 마지막까지 문 앞에서 배웅했어요. 할아버지, 자주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의 말에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럴게요. 노인이 약속했어요. 김지수가 할아버지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이런 할아버지가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손녀의 말에 이만복이 환하게 웃었어요. 지수야, 할아버지가 뭘 그리 대단한 걸 했다고 그래.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겸손한 말투였어요. 두 사람이 은행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모든 직원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H은행 강남지점은 고객 만족도 1위 지점이 되었어요. 이만복의 이야기가 모든 직원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은지는 최우수 직원상을 받았어요. 완전히 변한 그녀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만복 어르신께서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최은지가 소감을 말했어요. 앞으로도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다짐이었어요. 박성배는 본사로 발령받아 더 좋은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평생의 꿈이었던 승진이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모든 게 이만복 어르신 덕분이에요. 박성배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정기섭은 다른 지점장들에게 이만복의 이야기를 전하며 직원 교육의 중요성을 알렸어요. 한 분의 고객이 우리 은행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정기섭이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지점장들도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몇 달 후, 이만복은 다시 그 은행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박성배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이제 그는 고객 서비스팀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진 축하해요. 이만복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박성배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최은지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인사했어요. 어르신,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의 말투에서는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어요. 잘 지냈어. 이만복이 만족스럽게 답했어요. 너희들도 많이 달라졌구나. 노인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날 이만복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 은행에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지. 노인의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100억 원을 기부할게요. 이만복 장학재단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엄청난 기부 선언이었어요. 은행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이런 뜻깊은 일을 해주시다니. 감격의 목소리였어요. 돈은 쓸 곳에 써야 하는 거야. 이만복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노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 있었어요. 박성배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천사예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최은지도 울먹였어요. 어르신, 저도 장학금 운영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만복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모두들. 너희들이 변한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뻐. 노인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이만복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어요.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성배는 장학재단 운영위원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뜻을 제대로 이어가겠어요. 그의 다짐이었어요. 최은지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어요. 제가 받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그녀의 새로운 목표였어요. 정기섭은 다른 지점들과 교류하며 이만복의 이야기를 전파했어요. 한 사람의 품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의 강연은 항상 감동을 주었어요. 1년 후 H은행은 고객 만족도 전국 1위를 기록했어요. 이만복 효과였습니다. 이만복은 여전히 그 은행을 자주 찾았어요. 이제는 모든 직원이 가족처럼 반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네요. 오늘도 건강해 보이세요. 진심 어린 인사가 이어졌어요. 박성배는 이만복과 함께 장학생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할아버지, 학생들이 정말 고마워해요. 꿈을 포기하려던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박성배의 보고에 이만복이 흐뭇해했어요. 최은지는 장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했어요. 어르신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을 학생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녀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만복이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너희들이 이 정신을 이어가 줬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말이야. 노인의 당부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속했어요. 이만복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졌어요. 한 노인의 품격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78세 노인 이만복. 허름한 차림새 뒤에 숨겨진 진짜 부자. 하지만 그의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이만복이 가진 진정한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H은행 강남지점을 찾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요. 저 할아버지 기억해? 이만복 어르신 말이야? 그분 덕분에 우리 은행이 이렇게 변했지. 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이만복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겉모습은 평범할지 몰라도 마음은 보석처럼 빛나는 분들이요. 그분들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이만복 어르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H은행 강남지점에서는 매년 이만복의 날을 기념했어요. 그날만큼은 모든 직원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이만복 어르신처럼 존중하자.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보자.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약속이었어요. 이만복 장학재단은 계속 성장해서 전국적인 재단이 되었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만복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요. 장학생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최은지는 나중에 지점장까지 승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만복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를 변화시켜준 분이에요.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박성배는 본사 임원이 되었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객과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소중해요. 이만복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의 신념이었어요. 정기섭은 은행장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늘 겸손했습니다. 한 분의 고객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어요. 이만복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판되었어요. 제목은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았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우리도 반성해야겠어요. 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책의 인쇄는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되었어요. 이만복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만복은 8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손녀 김지수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지수가 늘 말했어요. 이런 할아버지의 손녀라서 행복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이만복이 미소 지었어요. 지수야, 할아버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거든. 노인의 철학이었어요. H은행 강남지점의 벽에는 이만복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명예 고객이라는 명패와 함께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직원들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도 모든 고객을 존중하자. 이만복 어르신처럼. 그의 정신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이만복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변화시킨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선한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갈 테니까요.
언젠가 우리도 이만복 같은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죠. 아니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만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를 위해 기억해 두세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을, 그것이 이만복 어르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까요.